부동산 정책은 앞에 정부에서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잖아요. 도대체 몇 번 한 거예요?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이에요? 너무하다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안 사야 돼. 더 올라가는 걸 보더라도. 나도 집을 한 채 2012년 산 적이 있어요. 주식으로 말하면 우량주야. 오를 것 같아. 근데 갔는데 어떤 사람이 울고 갔대요. 집이 하도 내려서.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을 너무 흘릴 때. 머니인사이더 구독자분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교수이자 글로벌 산학협력 센터장인 존경이라고 합니다. 이 주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부가 그 부동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시장론자예요. 근데 시장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이번에 집값 많이 올랐다고 부동산 정책을 엄청 바꿨나요? 바꾸지 않았어요. 전혀.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 하고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요번에 뭐 윤석열 정부 교육부 장관 물러났잖아요. 국민한테 성숙된 제도 아니었잖아요. 앞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너무 많이 했잖아요. 도대체 몇 번 한 거예요?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이에요? 그럼 좀 아니잖아요. 나도 공무원이지만 세상에 차관들 쫙 내려세우면서 1주택자입니다. 무슨 우리가 공산주의입니까? 1주택자이라도 좋으냐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2개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본주의에서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문제예요? 자, 잘못됐다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유동성으로 올라갈 거를 다른 나라 다 올랐잖아, 모든 나라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사람들이 좀 투기 심리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한 건 맞는데, 자, 지금 엄청 또 꺼졌잖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012년, 13년이 주택 가격이 더 낮았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한 7억 하는 집이 있다. 강남에 당시에 보면은 7억 하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4억 8천대까지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2013년에 강남에 자 사람들 그때 가보면은 7억에서 4억 얼마면 되게 많이 내는 거잖아요, 폭이. 왜 내렸어요?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공급을 계속 때리니까 내린 거야.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리에서. 어떤 동네에서 집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세금만 잘 받으면 되지. 그 집이 여파가 다른 데로 갈 건가 안 갈까. 그거는 유동성의 문제인데 유동성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은 나중에 유동성을 환수하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주식도 올랐고 부동산도 올랐고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것들이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또 내려요. 그럼 내렸는데 비싸게 산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야. 그지? 그리고 싸게 사는 사람은 거기에서 아무도 안 사는데 근데 왜 사람들은 꼭 거꾸로 해? 오르면은 막 신문에 요란스럽게 나와서 막 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하우스푸드가 너무 많았어요. 나도 집을 한 채 2012년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 이거는 꼭 사야 될 것 같아. 주식으로 말하면 우량주야. 오를 것 같아. 근데 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울고 갔대요. 집이 하도 내려서.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물을 너무 흘릴 때 사실 좀 잔인하지만은 이게 본질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좋은 제품인데 이게 같이 내렸잖아. 나는 그걸 투기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노후에 월세 받아보려고 샀어요. 그 잘못인가요? 아니죠. 내가 투자한 건데 그리고 월세 받는 것을 하는데 왜 그런데 세금을 내려서 캐피털 로스가 나와 만들어? 5억짜리 집 3개 가지고 있는 거하고 50억짜리 한 개 있는 집 한 거하고 집이 3개 가지고 있으니까 넌 때린다. 이거 맞느냐고. 아니잖아 사실은. 내가 그리고 미국의 보유세가 1%라고 평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미국은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양도세도 거의 없어요. 이연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일정하게 내요. 집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투기를 하니까 시장이 먼저 건드려서 정부가 했다고 하지만은 시장이나 정부나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정부는 해야 될 것은 그냥 서민 주거 대책을
계속 주구장창하는 거고 그 멸실 소멸되는 것들하고 신설되는 거 이걸 빅데이터 관리를 해서 쭉쭉 공급을 충분히 변함없이 하는 거고 세제 어느 나라가 세제를 그렇게 정말 누더기에 시행령에 법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나도 공무원이지만 창피해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자 증세다, 부자 감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분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자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뒤집기만 한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 지난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정권을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 정부도 유혹을 받는 게 건설이라는 부분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 그냥 미분양이 많으면은 이런 미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 공급량을 채울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계부채 때문에 빌려주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많고 집값을 자극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난번 정부에서 잘못된 것들은 좀 더 과감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하면 좋겠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부동산 정책은 앞에 정부에서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민주당도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액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사실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의 개념 자체를 외국하고 비교했었을 때 이게 부유세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부자 걱정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정하게 생각한다면은 미국에서 보유세를 누진세를 매깁니까? 재산세를 누진세를 매깁니까? 안 그래요. 플랫 텍스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또 보면은 한 채 가지고 있느냐, 두 채 가지고 있느냐, 세 채 가지고 있느냐에 페널티가 있잖아요. 관수 가지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부유세라면은 돈이 많은 사람한테 내야 될 거 아니야. 부유세 어떤 조세를 내는 목적이 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현 정부가 이제 좀 잘못하는 부분은 소수당이다 보니까 시행령을 가지고 너무 의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조세라는 것도 법률주의잖아요. 앞에 정부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었을 때 좀 어려운 길이더라도 법률을 좀 개정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잘못된 것들을 타협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거품이라는 것은 터져봐야 아는 건데 사실 뭐 우리가 도시국가형이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하고 우리를 비교한다는 거는 어폐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왜냐면 인구 수도권에 인구가 엄청 집중되어 있잖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걸 따졌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건 맞고 뭐 거품 지수가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인구의 밀도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조정은 가능하시겠죠.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를 보시고 하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뭔가 산지가 대부분이잖아. 근데다가 이제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 대부분 살고 있잖아. 거기에서 또 특히나 뭐 강남 이런 쪽에 살기 좋아하니까 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지 모든 서울에 있는 집들이 가격이 천차만별 똑같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도 다르고 교육 여건도 다르고 부동산 가격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예요. 예. 일자리가 많은 동네 이런 거에 따라 다르죠. 예. 거품이 터지는 신호는 노벨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가 이미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로버트 실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거품이라고 했었을 때 사실 너무하다고 우리가 심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안 사야 돼. 더 올라가는 걸 보더라도. 왜냐하면 주식
주식이 내려가는 것도 무섭지만 부동산도 되게 무서워요. 주식만큼 작전주가 하듯이 이거는 아니지만 이것도 뭔가 하면은 생각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고 훨씬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훨씬 많이 떨어졌을 때 쭈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 코로나 걸려가 1300 갔었을 때 쭈쭈했으면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은 주식들도 많아. 그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를 내가 보니까 이거 투자 대상으로는 옛날에 되게 좋았어요. 터키나 많이 내릴 때. 그리고 근데 이제 현금을 가져야 되니까 레버리지를 활용을 많이 못 하잖아. 대부분이 현금을 들어가는 거잖아. 그만큼을 하는데 그 대신에 그거를 인내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확실히 맞았고 저번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대로 덜 올랐었거든요. 그때 사실 사람들이 돈만 좀 있었으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지르고 정말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었다. 그럴 때는 그런 우량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았죠. 지금은 상당히 올라와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그 재건축 아파트들 봤을 때 어떤 거는 또 좋아서 올라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덩달아 올라왔던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는 시기에서는 사야 될 집과 팔아야 될 집 이거를 이 가격 조정기에서는 분명히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갈아타기 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아까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나 이런 것들은 일본이 뭐 미국 땅 다 산다 뭐 이런 말 하고 그랬을 만큼 하고 잃어버림 지금 30년 40년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일본은 하고 우리를 자꾸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거품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일본 부동산을 보면은 가격을 보면은 한국 부동산이 결코 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본 지금 가격하고 뭐 한국 부동산 가격이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동경이 더 싸다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일본 부동산 거품이 많이 꺼졌잖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 부동산이 더 뭐 내린다 이런 말을 하기가 뭐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은 분명히 왜냐면 지금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미국은 물가 지수에서 3분의 1이 렌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그 물가 지수를 잡기 어려운 게 렌트비가 되게 높아서 렌트 상승률이 되게 높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3분의 1을 차지하잖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사실 상당히 인플레이션은 오래 간다. 오래 가니까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현금 있는 사람들이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고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재분배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고 올 연말 내년에 또 부동산 관련된 세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그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버리지가 독이 되어서 자기에게 화살로 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기마다 달랐고 경기 침체 사이클 자체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너무 짧았어요. 올라갔잖아.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 많은 사람이 일자리 잃었잖아. 돈을 그냥 꽂아서 쓸 뿐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유동성의 힘으로 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돈이 제로금리고 낮은 금리에서 돈을 빌기 쉽고, 그리고 대출 받기 쉽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산 인플레가 발생했는 거고,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했다면은 사실 연준 의장이 직무유기 아닌가, 처음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미국을 바라봐야 돼요. 왜 대출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몇 프로 이상인 집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있었잖아요. 15억 이상이면 뭐 대출이 안 된다는 좀 뭐 이런 엉터리 제도야. 그런 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소득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를 심사를 해야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심사를 했을 때 아닌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고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물론 그거 가지고 대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외국에서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집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돈 빌려서 살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거죠. 지금 헌법 소송도 걸려 있잖아요. 제가 사서 갚을 건데 왜 대출을 못 나게 하느냐. 우연이라고. 내가 7억 하는 것을 내가 5억 1,500에 샀는데 4억 8,500까지 떨어진 거 봤어요. 7억이 넘었었는데 5억 1,500에 내가 샀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싼 거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지하실이 있더라고. 한 1년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내가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집을 가격이 얼만큼 오를 거다 이런 거 생각하고 거점을 한다 이런 거는 그걸 못 맞춰요. 합리적으로 이 정도의 가격은 상관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정도의 내가 부동산을 하면서 내가 매달 주식처럼 가격을 매일 확인하고 얼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쭉 묻어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다가 나중에 봤더니 상당히 올랐네? 생각보다 더 너무 올랐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미친 거 아닌 거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라도 좋은 거예요. 내 아들, 딸 세대들도 집을 살 권리가 있잖아. 너무 비싸서. 왜 어른들이 다 올려놨느냐 이거야. 기성세가 다 올리면 되느냐는 거지. 물론 영벌족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거품 가격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 어느 가격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올라타는 사람들 되게 묘해. 내려가지고 아무도 안 쳐다볼 때는 안 사. 오르는 것만 해가지고 그냥 탁 사가지고는 꼭대기야.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나 주식은 역사상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를 자랑으로 여기는 공무원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었어.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세상에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공무원을 하는 것이 맞아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 가려고 해야 어떻게 그런 수가 있어. 그럼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있죠. 지금 이미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 27억에서 20억으로 7억 6억 내렸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전에 나 15억에 팔고 나갔는데 이런 친구도 있었거든. 왜냐면 그거 되게 쌌었거든. 그렇게 안 비쌌거든. 잠실이 동네가 좋잖아요. 예, 그렇지만 모든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몇 배로, 예, 3배, 4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기가 뭐 하잖아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요. 어떻게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성자가 될 것인가를 항상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제분들하고 토론할 수 있을 때 이 책에서 한 26가지 토론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어떤 구절하고 매칭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고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책은 중국과 대만으로 수출되었었고요. 2022년 판으로 새롭게 나왔고 개정 정보가 되어서 현실에 딱 맞게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 생존이 필요한 시대, 우린 정말 살아야 되잖아요. 죽으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살아서 이겨야 하죠. 예, 그때 이런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책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